이쪽이 생윤 전체 내용 중에서 3대 킬링 파트 중 하나인데 롤스 로직 정의론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사회 계약론 그쪽 파트 되게 어렵게 나와. 근데 작년에 윤사한 친구들은 아마 윤사 내용이랑 겹치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 여기는 생윤에만 나오는데 여기도 롤스 로직 파트만큼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어렵냐면은 뒤에 미리 보면은 인간 중심주의 철학자가 이게 크게 4개가 나와요. 인간 중심주의, 인간만 도덕적 가치가 있다. 동물 중심주의, 동물까지 도덕적 가치가 있다. 생명 중심주의, 식물까지 도덕적 가치가 있다. 그다음에 생태 중심주의, 모든 존재 무생물까지 도덕적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학자들이 나오고 각각의 학자들의 입장이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요. 학자들이 많죠. 여기도 동물 중심주의도 몇 명 있고, 생명 중심주의 2명, 생태 중심주의 2명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는 시험이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이 나온 게 다 유형이 똑같아. 유형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학자들 입장이랑 그다음에 그 생태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각각의 입장들, 그다음에 그 각 학자의 세부적 사상 내용까지 다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유형이 다 똑같죠. 전부 다 유형이 전부 다 이렇게 원색이 그려가지고 3원형으로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3원형 문제라고 합니다. 3원형 문제들이 많아. 그리고 가끔씩 이런 거좀 하나 나오는 거. 괜찮죠? 이거를 풀려면은 각각의 이 4가지 입장들 다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사상가들 입장까지 알아야 되니까 좀 어려운 거야. 내용이 좀 비슷한 거가 많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파트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되면 막 머리가 짬뽕이 돼가지고 그게 그거고 이게 그거단 말이야. 그래서 좀 처음 할 때 디테일하게 내용이 많거든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렇게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파트예요. 변별력 파트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 해놓으면은 틀리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봅시다. 만화부터 봅니다. 만화부터. 저 위에. 자, 데카르트는 언제 나왔냐면은 인간 중심주의 하면서 나와요. 동물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동물은 기계하고 똑같다, 동일하다. 왜냐면 얘가 그거 얘기했던 사람이거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동물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영혼도 없는 거야? 그래서 기계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냥 용수철이 튀듯이 누르면 튀듯이 오리를 때리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데카르트시 이제 눈을 감고 자연의 동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자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숲속에 여러 동물들이 있고 저마다 삶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네요. 삶의 주체가 레건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맙소사 동물들이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고 동물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나요? 이 상황에 귀를 빌어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동물이 비명을 지르는 것은 시계가 째깍거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데카르트 입장이죠. 동물 기계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있다는 입장이니까. 다음은 이거는 베이컨이 똑같은 동시대인이야. 베이컨이랑 데카르트. 근세 시기 서양 사상가들입니다. 여기는 아는 것이 힘이다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경험적 과학적 지식을 축적해서 인류를 유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 그래서 얘가 나중에 뭔 얘기를 할 거냐면 방황하는 자연을 노예로 삼아서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방황하는 자연이 누구냐면 아직 미개척한 그 아시아 아메리카 식민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미개척된 자연.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지식으로 습득한 다음에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레건 아까 동물 중심주의 얘기했죠. 삶의 주체. 당신은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유정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란 얘기고 감정은 동물까지 느낄 수 있는 거야. 인간이랑 동물이 둘 다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 유정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유정물은 삶의 주체인 동물이야. 걔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레건이 베이컨한테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근데 테일러는 나중에 생명 중심주의자로 나올 거예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가치가 있다. 어디까지? 식물까지. 그래서 당신은 모든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레건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유작물, 식물은 도덕적 가치가 없어요. 동물까지만 도덕적 가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테일러가 이 2명을 비판할 수 있겠지, 둘 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것들 하면서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 입장이에요. 생태계 전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상가가 가불병 얘네들 전부에게 너희는 생명 공동체는 생태계 얘기하는 거다. 같은 말로 쓰여요. 생명 공동체는 생태계. 생태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왜냐면 이 3명 다
생명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생태계에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생명 본질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 인간중심주의로 나올 거다. 칸트 여러 번 많이 했죠. 인간만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천 이성을 가지고 있고 도덕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야. 동물은 안 되죠. 동물은 그냥 경향성에 이끌리는 존재라는 말이야. 그래서 도덕적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히 이성이 없어 보이네요. 실천 이성이. 도덕 법칙을 발견할 수 없네. 테일러, 생명을 잃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생명체라는 게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에 기여하지 않는 분, 레오폴드, 생명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생태계. 그래서 버릴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다 각자의 기준은 다르지만 각자의 기준을 못 미치면 도덕적 가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자, 인간 중심주의부터 갑니다. 인간 중심주의. 여기서는 거의 칸트 위주로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 데카르트나 베이컨 정도도 나올 수 있어요. 제일 처음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적 자연관이라고 합니다. 목적론적 자연관이고 모든 존재는 목적을 지닌다. 중요합니다.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칸트 입장 혹은 나중에 레건에서 삶의 주체를 대우할 때 삶의 주체에 대한 입장에서 삶의 주체 혹은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용어가 있거든요. 목적으로 대우한다랑 목적을 가진다는 건 다른 문제야. 목적론적 자연관에 가서 모든 존재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은 선지다. 근데 모든 존재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대상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동물의 목적은 인간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이거든. 그러면 동물은 인간에게 사용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식물은 동물에게 사용되어지는 거. 그러면 걔네들의 존재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수단으로 사용해도 돼. 그 다음에 동물이 식물을 수단으로 사용되어도 돼. 괜찮다는 얘기야. 그래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을 위해 동물을 이용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인간 중심주의죠. 그리고 모든 존재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인간의 목적은 뭐였다? 행복이었죠. 뭐까지? 어디서만 가능하다?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전에 했었습니다. 다음 기독교적 목적론 누구 나와야 돼? 의무론 처음 나왔던 사람?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오미 자연법 1원리 뭐였어? 자연법 1원리가 뭐였니?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선은 어떤 거? 자연적 성향을 따르는 거. 자연적 성향 1의 성향 자기 보존, 2의 성향 종족 보존, 3의 성향 신에 대한 탐구와 공동체 생활 이런 걸 했었죠. 자동으로 나와야 돼. 자동으로. 그래서 이 자연적 성향에 따르는 게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해.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따오거든요. 자, 자연은 신의 의도에 창조되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신의 섭니다. 왜냐면 그 창조론 보면은 저번에 설명했잖아. 알키로스 논문할 때 셋째 날에 뭐 동물 만들고 넷째 날에 식물 만들고 뭐 다섯 번째 날에 뭐 만들고 이제 여섯 번째 날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거든요. 이전 거를 다 사용할 자격을 준다는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배는 인간의 지배는 신의 섭리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개성하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해요. 식물은 모두 동물을 위해, 동물은 모두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이거를 구분하라는 거는 오상고 내신 말고는 안 나와. 오상고 내신이 이걸 구분하라고 그랬더라고. 뭘로 구분하면 되냐면 모두로 구분하면 돼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 막 디테일하게 묻진 않습니다. 수능이나 다른 학교 내신에서.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정해진 대상이고, 그렇죠? 그래서 동물에게는 뭐가 없냐면 직접적 의무는 없어요. 직접적 의무는 없다. 다만 간접적 의무는 가지고 있어요. 이걸 누가 계승하냐면 칸트가 똑같이 계승할 겁니다. 동물을 만든 것도 누가 만들었지? 신이 만들었잖아. 그러면 동물을 만든 신의 뜻이 동물을 만든 거였는데 그 신께서 만든 동물을 함부로 한다는 거는 신이 어떤 창조한 뜻을 막 함부로 우리가 대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동물을 느낀다면 그리고 인간에게 더 많은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다. 왜 동물을 함부로 하면 인간에게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에게 동정심을 가지면 인간에게 더 많은 동정심을 가지고 인간을 자기 보존, 뭐 종족 보존 이런 걸 존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다음 과학기술 지상주의 누구냐면은 베이컨이라고 해요. 베이컨.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얘기했던 거? 아는 것이 힘이다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이상향이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거든. 뉴 아틀란티스는 과학 기술로 도래할 이상 사회야.
뭐 사회 지도층이 다 과학 기술자들이고 취미생활로 발명 같은 거 하고 모여가지고 학술 대회, 토론 대회 이런 거 하는 거, 과학 기술 통해서. 인간의 힘은 자연을 관찰 분석해서 얻은 지식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고, 그리고 정복론적 자연관이라고 해요. 정복론적 자연관, 정복론. 아까 얘기했죠 이거.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노예로 삼아서 인간은 이게 봉사하도록 해야 돼. 근데 신학문 개척 이후 시대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저기 미개척된 아메리카, 아시아 식민지 뭐 이런 거 발견해가지고 노예로 삼아서 유럽인들이 이게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뉴아틀란티스 과학기술로 발전으로 도래할 이상 사회 이런 거 얘기야. 다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고요. 데카르트. 아까 그 당신은 사이코패스입니다 했던 그 사람. 여기는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고 합니다. 기계론적 자연관.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방법 서설이라는 데카르트 책에서 쓴 얘기인데, 철학의 제1 원리입니다. 가장 의심하고 의심해도 이거 하나만은 의심할 수 없는 절대 진리.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고로 존재하는 거야. 영혼이 있고 의식이 있고 사유가 있고. 근데 동물은 생각을 할 수 없죠. 자연을 포함해서. 영혼이 없고 의식이 없고 사유가 없는 겁니다. 의식이 없는 기계일 뿐인 거지. 고통도 느낄 수 없고, 통각 이런 거는 그냥 내가 고통을 가하면 자연적인 반응으로 기계처럼 나오는 것일 뿐이다. 시계를 막 보가면 꼬악 소리 내는 것처럼 동물을 밟으면 으악 하면은 그는 동물이 이제 고통에 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인 뿐인 거죠. 사유하는 존재인 인간만의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이거는 인식 주체라 그래. 저거는 인식 대상이죠. 자연은 인식 대상. 단순한 기계 물질에 불과함으로 지배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동물 기계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물 기계론, 동물 기계. 동물은 태엽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 같은 존재이므로 쾌락이나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동물은 자동 인형 혹은 자동 인형 기계 장치, 움직이는 기계, 자동 인형 혹은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해요. 움직이는 기계. 그다음에 그 칸트 옆에는 별이죠, 별. 인간 중심주의 중에서 제일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주의에도 불구하고 조금 헷갈리게 멘트가 나와.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인간을 위해서야. 인간이 의무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로 나오고요. 칸트 많이 나왔죠. 별명이 또트예요. 또트. 또 칸트야 그래가지고 생존 공무원입니다. 생존 공무원. 자,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내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는 타고날 때부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반대말은 도구적 가치예요. 타고난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누군가에게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이야. 동물은 그럼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맞을까 틀릴까? 동물은 도구적 가치는 가지고 있어. 근데 동물은 내재적 가치는 없다고. 오직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동물은 도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도구적 가치. 도구로 사용될 때만 가치가 가지고. 그리고 칸트, 오직 인간만이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다. 직접적 의무의 대상.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라는 것은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실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행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니까 나만 가치가 있는 거야. 동물은 그런 거 못하죠. 그냥 경향성에 따라 프로그래밍 된 듯이 그냥 끌릴 뿐이죠. 본능, 욕망, 욕구 이런 거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 하지만 아크나스 사상을 계승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간접적 의무도 있다고 동물에게.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인간에게 함부로 대해야 할 것이고 동물에게 동정심을 가지면 인간에게 동정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과 관련해서도 간접적 의무는 가져요. 간접적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소질, 동정심, 감수성, 이게 도덕적 자질하고 유사한 의미로 쓰입니다. 동정심, 감수성을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소질은 도덕성 그 자체는 아니지만 도덕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으로 사는 게 존재 목적이잖아,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의무로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들은 함부로 대하잖아. 모든 존재를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건 나 자신도 포함해서야 나 자신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거든. 근데 동물을 함부로 해. 그거는 나 자신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인간은 되게 고고하고 고상하고 높고 그런 존재인데 동물을 함부로 하는 거는 인간의 도덕적 자질을 약간 격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 내가 높고 고귀한 존재로 활동해야 되는 거야, 행동해야 되는 거야. 근데 동물을 함부로 하는 인간은 좀 격이 떨어져 보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 눈사람 막 부수면 막 댓글 논란 나오잖아. 도덕적 자질이 좀 떨어져 보이잖아. 그거는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인격주의 정식 위반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야. 자, 이성이 없는 존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그 대상들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 대상들에 대한 의무가 아니야. 인간성 실현을 위한 나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내빼고 쭉 읽을 때는 혹은 한국어로 읽을 때는 그게 문맥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인간과 관련한 직접적 의무라든가 자연에 대한 간접적 의무라든가 그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오답선지예요. 자연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로만 써. 다시 간접적 의무 혹은 자연에는 뭐뭐와 관련한만 씁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 의무, 인간과 관련된 직접적 의무는 뭐뭐에 대한이라는 용어만 써요. 두 개로 해서 빈칸 뚫어놨죠.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 자연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 자연에 대한 간접적 의무하면 틀리고 인간과 관련한 직접적 의무하면 틀려. 왜냐하면 뭐뭐에 대한이라는 거는 인간이 의무의 대상이라는 얘기야. 자연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는 자연이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과 관련한 의무를 지킬 때도 내가 눈사람을 부수지 말아야 될 때도 그 의무의 대상은 누구라고? 나 자신이다. 인간에 대한 의무예요.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도 인간에 대한 의무죠. 같은 말이야. 자연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무는 다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인간에게만 가지는 거예요. 자연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도 인간에 대한 의무라고. 이해가? 선지가 많이 뽑아서 나올 거예요. 자, 동물을 잔혹하게 대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은 내재적 가치가 없죠.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그것이 인간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격이 떨어진다고요. 그죠? 내 자신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목적으로 대하기 위해 자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모든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 가능하다. 맞을까? 지우 맞을까? 모든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 가능할까? yes. 동물과 관련된 의무도 인간에 대한 의무야. 그래서 인간의 의무인 거죠. 오고. 봄이야. 자, 자연과 관련한 인간의 의무가 존재할까요? 자연과 관련한 인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관련한 의무는 존재하고. 시연아, 자연도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의무의 대상이라는 거는 뭐뭐에 대한이라는 얘기야. 자연과 관련한 의무가 존재할 때도 그거는 인간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자연과 관련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무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은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의무의 대상에다가 뭐뭐에 대한 의무라고 적어놔. 뭐뭐에 대한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의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괜찮죠? 원래 칸트가 여기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사람이라서 나중에 레오폴드랑 막 짬뽕 돼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나올 거예요. 20번 코헨이라는 사람이고요. 코헨. 그렇게 자주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윤리기구의 고안 능력. 자, 어떤 게 도덕적인 거다.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공리주의라든가 의무론이라든가 도덕 규범에 대한 체계를 세울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 고안 능력이 도덕성의 그 조건입니다. 자율성이 권리 주장의 기준이야. 동물은 윤리규범을 연구하거나 고안할 수 없죠. 고안 능력이 없죠. 고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가 없어요. 종차별이나 동물 실험은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쾌고 감수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쾌고 감수성은 뒤에 나오겠지만 자세히 나오겠지만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성질이야. 쾌고, 쾌락, 고통을 감수성, 느낄 수 있는 성질을 인정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학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좀 절충주의죠. 인간 중심주의지만 이제 동물 중심주의 윤리를 일부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패스모어.
데스모어는 뭘로 나오냐면 사람 이름은 잘 안 나와요. 사람 이름은 잘 안 나오고 가끔씩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입장으로 나와요. 온건한 23번의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자, 자연을 도구로 인식하되 도구거든요. 자연은 도구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는 없어요. 도구적 가치만 있는 거야. 하지만 자연을 지켜야 돼. 왜? 인간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 분별력 있게 해야 되니까. 여기 생태윤리를 했나? 요나스 생태윤리를? 저번 시간에 했습니까? 기술관 할 때 했지. 요나스가 뭐 비판한다고? 이전의 윤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잖아. 이전과 같은 윤리는 뭔데? 이런 거죠.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기존의 윤리, 인간 중심주의를 개량하고 고쳐서 현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야. 근데 요나스가 보기엔 그렇게 기존 윤리를 개량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대처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희망의 발견수이잖아. 그죠? 과학 기술이 다 뭐 미래 문제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보는 입장이지. 근데 아예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거죠. 공포의 발견술에 기반한 책임 윤리가 필요한 거죠. 그거랑 대비되는 입장으로 봐. 인간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 분별을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인간이 중요하고 자연은 가치가 없지만 인간을 위해 자연을 지키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악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해악 금지. 남한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현재 미래 인간에게 손해를 입히는 생태계 파괴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도덕 원리보다는 뭐가 중요해? 기존의 윤리를 보다 잘 준수하는 게 중요해. 책임 윤리와 비교되는 입장이야. 책임 윤리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거고 기존 윤리보다 새로운 윤리가 우선한다는 입장이지. 저거랑 비교고. 이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합시다. 하나하나씩. 저 뒤에 보면은 인간 중심주의만 나오거든요. 봄이야. 아리스토텔레스 기억납니까? 무슨 논적 세계관? 목적론적 세계관. 목적론적. 여기는 기계와 같다고 보는 거 누구 입장이었습니까? 기계. 동물 기계론. 데카르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을 기계와 같다고 보면 되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같은 인간 중심주의라도 좀 디테일한 건 구분하라는 얘기야.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까? 예스. 근데 이게 목적으로 대우하는 거랑 다른 거라고. 목적은 가지고 있지만 목적으로 대우할 필요는 없는 거야.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시연아, 칸트는 인간에게 자연을 배려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봅니까? 이건 있어요. 왜 있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이거는 누구에 대한 의무야? 인간에 대한 의무인 거죠. 이미 인간 중심주의 공통으로 이성을 지닌 인간이 자연 속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할까요? 우월한 거야. 여기는 딴 애들이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동물 중심주의로 갑니다. 이거를 한 3번만 더 하면 되죠. 자, 벤담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벤담은 앞에서 많이 봤죠? 양적 공리주의 했던 얘기했던 사람이야. 자, 동물 중심주의. 자, 벤담은 뭐가 키워드냐면 쾌락, 쾌고 감수 능력, 쾌락과 고통이 도덕적 판단 기준이었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고 해요. 근데 얘를 콕 집어서 동물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안 했어. 얘는 그냥 동물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여기 산업혁명식인데 인간도 지금 목적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시대에 노동자들 막 착취당하고 있잖아. 노예처럼 살고 있죠 그때. 근데 뭐 동물까지 얘기할 그 여유가 없죠 지금 시대적 여유가. 자, 완전히 잘한 말이나 개는 하루나 일주일에 한 달 때 누구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말이 잘 통하고 합리적인 동물이야. 중요한 것은 이성을 가졌는가 말을 잘하는가 아니라 뭐가 중요해? 쾌고 감수 능력이 중요하다. 쾌락과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이다. 얘기는 이렇게 하는 이 제시문도 좀 기억해라. 벤담 전용 제시문 나옵니다. 근데 벤담 자체는 잘 나오진 않아서 내신 정도에는 나올 수 있겠다. 다음 싱어. 여기는 책 이름입니다. 동물해방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 동물해방론이 약간 비거니스트들의 성서로 추앙받는 책입니다. 막 비거니즘을 비판하기 위해 책을 폈다가 이제 비거니스트가 되어 있다는 그 책입니다. 전설의 책. 여기는 기준이 뭐냐? 똑같이 쾌고 감수 능력. 얘는 싱어도 현대 공리주의자죠. 선호 공리주의자로 나올 거다. 그래서 공리주의 얘기하기 때문에 쾌고 감수 능력이 키워드고 쾌고 감수 능력.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쾌고 감수 능력은 유정성이라고도 합니다. 유정성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성질이에요. 유정성.
그러면 쾌락과 고통을 느끼면 아 쾌락 싫어 고통 쾌락 좋아 고통 싫어라고 느낄 수 있으면 그 쾌락 싫어 고통 쾌락 좋아 고통 싫어가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쾌고 함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유정성을 가집니다. 이거는 동의어로 나와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여기는 도덕적 지위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둘 다 필요 충분 조건. 저번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를 했었죠. 필요 충분 조건은 집합의 범위가 어떻다고 동일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인 관계죠. 그러면 아예 범위가 사과는 애플이다 이런 거죠. 사과가 곧 애플이잖아, 그죠? 사과가 애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과와 애플은 필요 충분 조건인 거지. 그리고 쾌고 감수 능력을 갖는 쾌고 이익 관심을 가지는 전제 조건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 이꼴 유정성 이거는 둘이 같은 말이겠지. 이거랑 이익 관심까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 얘의 범위나 같아. 근데 왜 얘는 똑같이 필요 충분 조건이랑 안 하면 그냥 전제 조건이라고 쓰냐면 범위는 같은데 이익 관심은 얘랑 다른 조금 의미가 달라요. 쾌고 감수 능력 혹은 유정성은 모든 존재가 다 가지고 있거든. 모든 존재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라면 다 똑같은데 이익 관심은 동일한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익 관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밑에 안 나와 있나? 여기 제티에게 커피를, 고양이에게 추루를 돼 있죠. 제티야 내가 좋아하는 건 뭐야? 나는 뭘 좋아합니까? 나는 나한테 추루를 줘봤자 몸이 마르겠죠. 근데 커피를 줘야 이제 뭐 잠이 깨고 막 달달하고 말하니까 좋아할 건데 고양이한테 커피 줘도 안 먹을 거란 말이야. 고양이한테 추루를 줘야지, 그죠? 여기 소를 침대에서 재울 필요가 없고 고양이한테 투표권을 줄 필요가 없어. 우리가 얼마나 그 식민혁명 하면서 투표권, 참정권 이런 거 획득하려고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중세 유럽부터 근세에 딱 도래하면서 시민혁명 시기에. 근데 고양이한테 얼마나 되게 소중한 권리지만 그 고양이한테 줄 필요가 없죠. 소한테 아늑한 침대를 줄 필요가 없단 말이야. 마법관을 재우면 되지. 요거는 다를 수 있어. 이익 관심. 그래서 다르게 대우해도 돼요. 동일하게 대우할 필요는 없다. 근데 동일하게 고려는 해야지. 왜? 이게 같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거야, 현실적으로. 이익 관심은 다르다. 그래서 범위는 같아.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모두 이익 관심을 가지고 이익 관심을 가지는 존재는 모두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지만 얘네는 좀 다르게 봐요. 이익 관심은 별개로 본다고. 자,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만 이익 관심을 가지고 이익 관심을 지닌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어차피 범위가 같다 그랬지.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동물도 도덕적 권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식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레건이랑 비교하는 걸로 나왔거든. 모든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 맞을까? 동물 중심주의자인데 통각세포가 없는 동물이 있대요. 해파리 이런 거는 통각세포가 없답니다. 걔는 도덕적 지위가 없어요. 그리고 이익 관심은 개체 자신의 이익 추구에 대한 관심이다. 쾌고 감수 능력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익 관심. 인터레스트가 흥미죠, 흥미. 근데 이자라는 뜻으로도 번역되는 거 알고 있니? 인터레스트가 이자라는 뜻도 가진다. 이익이라는 뜻이야. 이익이 있으니까 흥미를 가지고 있지. 그거를 번역한 용어예요. 이익 관심. 나한테 이익을 주는 거에 대한 끌림, 흥미 이런 거. 그래서 쾌락을 가까이 하고 고통을 멀리하는 성질,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니까 저런 걸 가지겠죠. 근데 이 이익 관심은 또 다를 수 있다. 종마다 쾌락의 주는 어떤 매개체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싱어 키워드로 나옵니다. 5번에 이익 평등 고려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라고. 고려하는 거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게 아니고. 단 이익 평등 고려가 인간 동물의 이익 관심을 모두 동등 고려는 맞는데 동등 대우는 아니다. 동일하게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더라도 이익 관심 및 왜 이걸 빈칸을 풀어놨냐면 애들이 처음 보면 헷갈려요. 고양이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게 고양이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없어? 고양이 통각세포 있죠?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동일하게 고양이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나올 거야. 틀린 선지예요. 고양이한테 투표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동일한 권리 보장 아니라고. 애들이 동일하게 대우, 동일한 이익 관심 이거는 틀린 건지 아는데 동일한 권리라고 나오면 애들이 자주 헷갈려요. 권리도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권리를 보장해줘야지. 하지만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대우는 다 틀린 걸로 봐라. 고려는 다 맞는 걸로 보세요. 여기죠. 동등 고려는 O, 동등 대우는 X. 여기서 헷갈리는 게 좀 많다. 다음 4건으로 갑니다. 4건. 삶의 주체인데 삶의 주체. 삶의 주체. 동물들 중에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동물들이 삶의 주체야. 이거 다 적으세요. 목표, 욕구, 희망, 선호, 쾌고, 감수 능력. 난 두 줄 정도 돼요. 훨씬 내용이 많은데 천재 교과서 기준으로 이제 나와 있는 멘트만 적은 겁니다. 이런 거 등등등등등 엄청 많은 여러 가지를 가진 존재만 삶의 주체.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삶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한 삶에 대한 긍정적 이해관심을 가진 존재. 일반적으로 누구냐면 한 살 이상의 포유류 같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살 이상의 포유류라는 단어로 나와 삶의 주체. 플러스 인간과 한 살 이상의 포유류만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요. 근데 인간도 사실 포유류에 들어가니까 인간도 포유류죠. 한 살 이상의 포유류면 다 삶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레건에 따르면 이거 그리고 요 삶의 주체가 레건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된다. 삶은 드래곤을 외웁니다. 삶은 드래곤. 삶의 주 레건이야. 삶의 주 레건이기 때문에 그 삶은 드래곤은 비축류긴 한데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삶의 주체의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나중에 조류까지 삶의 주체래. 뭐 조류 닭 파충류 이런 거는 삶의 주체가 아니냐만 따지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좀 범주가 좀 완만해져요. 그래서 요즘 드래곤도 삶의 주체라 치고 삶의 주 레건이다. 삶의 주 레건. 삶은 드래곤으로 이루어집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쾌고 감수 능력이 어디 들어가 있어?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묻는 거는 조금 옛날 트렌드긴 한데 그 부분은 나온다. 작년에도 나왔다. 올해도 나올 겁니다. 올해 모의고사 1학기 때. 모의고사 아니고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나올 거야. 그래서 너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조금 옛날 트렌드긴 한데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니부어도 작년에 5년 만에 구하라고 이런 시대에. 그래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무조건 틀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리고 어렵지 않거든.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숙달을 해놓으면 어디든지 쓸 수 있어. 자, 삶의 주체가 되려면 뭐 가져야 된다? 쾌고 감수 능력 이런 거 있었죠. 쾌고 감수 능력, 목표, 희망, 욕구 아까 했잖아. 그러면은 그 쾌고 감수 능력은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 하나라는 말이야. 맞죠? 아까 범위가 큰 거 저번 시간에 했는데 우리가 범위가 사과는 과일이다 해서 사과는 충분 조건이었어, 필요 조건이었어? 사과는 과일의 충분 조건이었습니까? 필요 조건이었습니까? 저번에 했죠. 사랑과 성윤리한테 했잖아. 충분 조건이다. 범위가 작은 거, 큰 거 있을 때 범위가 큰 게 몸집이 크니까 많이 필요하죠. 사과는 요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사과는 조금만 먹어도 충분해. 그래서 여기는 사과는 과일의 충분 조건, 과일은 사과의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쾌고 감수 능력은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구할 수 있어야 돼. 봄이 어떻게 생각해? 쾌고 감수 능력은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일까, 필요 조건일까? 필요 조건. 오, 필요 조건입니다. 지금 아니죠? 쾌고 감수 능력, 이렇게 목표, 희망, 쾌고 감수 능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있을 때 이거에 다 교집합되는 여기만 삶의 주체야. 그러면은 쾌고 감수 능력이 이거일 때 이게 쾌고 감수 능력이란 말이야. 쾌고 감수 능력일 때 이게 삶의 주체면 어디가 더 범위가 커? 쾌고 감수 능력이 범위가 크죠. 쾌고 감수 능력은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애들이 처음 보면 틀립니다. 처음 보면. 레건에 따르면 쾌고 감수 능력은 삶의 주체 혹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아닙니다. 필요 조건이에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동물은 쾌고 감수 등 결과와는 상관없이 인간이 자원시할 수 없습니다. 자원시할 수 없다.
자원이라는 거는 동물 실험, 15번 동물 실험, 16번 육식 이런 거에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둘 다 채식주의자예요. 레건이든 싱어든. 근데 싱어는 제한적 육식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걸 뭐라고 하지 않잖아. 그죠? 인간도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거든. 근데 거기서 느끼는 모든 쾌고 감수 능력의 총합을 합친 다음에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쾌락이 동물이 느끼는 고통보다 조금 많으면 제한적 허용돼. 그래서 뭐 얘기하냐면 행복하게 자란 동물은 먹을 수 있다. 현실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레건은 절대로 안 돼. 레건은 누구 계승했냐면 칸트 음모론 계승했다. 칸트 음모론에서는 칸트가 인간을 뭘로 대우하라고? 인격주의 정식 뭘로 대우하라고? 오미야 칸트는 인간을 뭘로 대우하라고? 인격주의 정식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벤담 계승했어요. 벤담 공리주의를 계승한 게 싱어고 칸트 음모론을 계승한 게 레건이기 때문에 동물을 삶의 주체는 뭐의 대상이냐면 목적으로 대우해야 될 대상이야. 근데 이제 자원시 한다는 거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데 뭐 육식한다, 동물 실험한다 그러면은 의무에 위배되는 거지. 삶의 주체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 나오네. 뭐 있지? 의무론. 칸트 의무론 계승했다 13. 의무론 계승. 내재적 가치를 갖는 삶의 주체는 항상 목적으로 되어야 한다. 칸트는 칸트의 인간을 삶의 주체까지 확대하는 개념이에요.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되어야 했잖아. 그거를 삶의 주체까지 확대시켰다고요. 동물은 쾌고 감수든 결과와는 상관없이 결과는 누가 얘기했어? 싱어가 얘기했잖아. 동물의 쾌고 감수 능력의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을 포함한 전체의 쾌고 감수 능력의 총합을 높이고 싶었던 거죠. 최대 다수 최대고. 근데 그런 쾌락, 고통 같은 결과는 상관없이 그냥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왜? 의무론이니까. 인간이 자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상이야. 삶의 주체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싱어는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동물 실험 육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조건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 동물 전체 이익의 총합이 전체로 그 총합이 더 높아지는 동물 실험. 콜레라 때 돼지 임상 실험할 수 있잖아. 콜레라가 막 돼지한테 막 널리 퍼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돼지를 대상으로 콜레라 백신 실험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동물과 인간을 구별해서 동물은 그냥 실험해도 돼가 아니야. 인간한테도 코로나 백신 실험 하잖아. 코로나가 널리 퍼지니까 코로나 때 사람들 대상으로 인간 실험을 임상 실험한 거잖아. 그죠? 근데 동일한 게 전체의 총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쾌락의 총량을 높이는 게. 그럼 인간도 실험할 수 있으니까 동물도 실험해도 되라는 입장인 거지. 이익평등 고려니까 이익평등.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모두 평등하게 고려하니까요. 그리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식은 제한적 육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육식 자체를 반대하긴 하는데 뭐를 가장 엄청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비판하냐면 공장식 축산 이런 거 굉장히 비판해요. 엄청 좁은 데다가 원래 가축은 그러니까 원래 동물들은 어디서 자랐으니까 야생에서 뛰놀면서 자유롭게 들판에서 자랐잖아. 근데 비용 적게 들이면서 최대한 많은 고기를 뽑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장에다 막 몰아넣고 칸막이 닭장 같은 데 막 몰아넣고 여기다 막 닭들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놓고 막 그 계란 낳게 하고 그다음에 빨리 키운 다음에 빨리 이렇게 막 도축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물해방론에 나오는 그 사례 중 하나가 닭들이 막 갇혀있는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옆에 있는 닭들을 막 부리로 쫀대. 그럼 고기가 상하죠. 그래서 부리를 다 자른답니다. 근데 부리를 자르는데 당연히 그 마취시키는 것도 돈이잖아. 마취 없이 막 부리 자르고 하는데 거기 통막세포가 지나간대. 사람으로 치면 옆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옆 사람을 계속 물어 뜯으니까 고기가 상할까봐 이빨을 다 빼는 거야. 마취도 안 하고. 엄청 고통스럽겠죠. 막 그런 거 되게 극심하게 비판해가지고 공장식 출산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 덕분에. 그래서 이게 비거니스트들이 된다고 이렇게 막 책 읽다 보면 오씨 인간이 진짜 몹쓸 존재였네 말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고통을 주지 않는 방식은 제한적 육식을 허용할 수 있다. 불필요한 고통 중에 공장식 사육 시스템을 비판하는 거야. 그리고 레건 입장에서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면 수단으로 대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한적으로 하라. 모의고사는 잘 안 나오고요. 뭐 상고 기출에 나와가지고 넣어놨는데 자원으로 사용한다는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나 육식은 무조건 하면 안 되고 근데 그 외에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 거 인간에게 괜찮다 그랬죠 칸트가.
내가 너네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너네들이 잘 되라고 성적이 오르고 싶어가지고 너네한테 이제 수업을 하는 건 괜찮다 그랬잖아. 돈벌이 수단 플러스 너네를 위한 행위는 괜찮다고. 여기도 동시에 목적으로 제하는 거. 안내견이 건강하게 살아서 오래오래 길 안내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먹이를 준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길 안내를 위해서 얘한테 조금 먹이를 주는 거잖아. 근데 길 안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좋은 먹이를 주는 동시에 안내견이 건강하게 살아서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동시에 같이 좋은 먹이를 주는 거면 그거는 괜찮다고. 그리고 삶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참고로 말해두세요. 잘 안 나온다 요새. 요거는 뭐 식물이나 생태계나 미술 작품 같은 거. 미술 작품은 뭐 삶의 주체가 아니죠. 근데 내재적 가치가 있어. 사람이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잖아. 사람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잖아. 그럼 꼭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도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내재적 가치 A랑 가 있고 나 있을 때 가가 더 내재적 가치가 더 큰 거야? 삶의 주체가 더 큰 거야? 어느 게 갑니까? 삶의 주체가 내재적 가치 중에 가가 내재적 가치야.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 안에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재적 가치가 필요 조건, 그다음에 삶의 주체가 충분 조건이겠죠. 뭐 요새는 잘 안 나오는 거긴 한데 사설 모의고사에 가끔씩 나옵니다. 이런 게좀 지역적이기 때문에. 삶의 주체는 어떤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갖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맞겠죠? 삶의 주체는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 충분 조건이고. 하지만 범위가 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충분 필요 조건은 아닌 거죠. 자, 공통점 싱어 레건 공통점으로 나올 거예요. 뭐 반대하냐면 종차별주의 반대합니다. 종차별주의 반대. 종차별주의 반대. 는 5분이 갑시다. 종차별주의 반대라는 단어는 다른 입장으로 다 쓸 수 있거든. 인간 중심주의 제외하고는 다 종차별주의 반대야. 근데 주로 동물 중심주의 입장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싱어는 왜 종차별주의 반대냐면 쾌락,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는 종을 뭐 두더지든 뭐 개미든 인간이든 뭐 침팬지든 오랑우탄이든 간에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만 있으면 돼. 종이랑 상관없다고. 계고 감수 능력. 그래서 종차별주의 반대고, 레건 같은 경우는 삶의 주체기만 하면 종이 상관이 없어요. 삶의 주체는 뭐 침팬지든 오랑우탄이든 인간에서 삶의 주체잖아. 한 살 이상의 포유류면 다 삶의 주체지. 그러면 삶의 주체 안에서는 종을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종차별주의를 찬성하는 건 인간중심주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이 모든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싱어 입장에서 누구는 도덕적 지위가 없냐면 피고관 수능이 없는 동물은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해파리 아까 토마스세포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돼. 해파리 막 무차별 살해 막 이런 거, 해파리 살인마 이런 거 해도 된다고. 그다음에 레건 입장에서는 삶의 주체가 아니라면 도덕적 지위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목표가 없거나 희망이 없거나 욕구가 없거나 뭐 그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삶의 주체가 아니거든. 한 살 이상의 포유류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삶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는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틀린 선지다. 둘 다 공통으로. 다음 요 용어를 좀 구분합니다. 도덕적 주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도덕적 주체. 그다음에 도덕적 존재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도덕적 주체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를 하는 행위 혹은 도덕적 책임을 지는 이란 뜻입니다. 도덕적 책임. 그리고 도덕적 존재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혹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이런 애들을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자, 그러면 동물 중심주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다. 동물 중심주의 입장에서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이다. 맞을까 틀릴까? 동물 중심주의 입장에서 막 여기 나왔던 싱어나 레건 입장에서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라고 생각한다. 맞을까요? 맞니? 맞아요. 도덕적 주체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무리 동물 중심주의자라고 해도 동물이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물은 도덕 책임 능력이 없잖아. 사자가 뭐 사슴 잡아먹을 때 죄책감을 느낍니까? 안 느낀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모든 입장 공통으로 도덕적 주체는 오직 인간만이다. 모든 입장 공통으로 도덕적 주체는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고,
이거는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뒤에 나오는 거 입장은 다 공통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만이 도덕적 존재이다. 동물은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고,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근데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동물까지 도덕적 존재예요. 인간과 동물, 여기는 삶의 주체, 여기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까지,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 대상입니다. 도덕적 지위를 가져요. 그래서 동물까지 도덕적 존재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겁니다. 뒤에 선지로 갑니다. 동물 중심주의. 하나하나 한다. 내용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봄이야 21번. 싱어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배려는 인간의 이익관심에 따른 의무라고 볼까요? 동물에 대한 도덕적 배려는 인간의 이익관심에 따른 의무다. 선지가 좀 어려운데 뭔 얘기냐면은 동물에게 도덕적 배려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이유는 동물이 이익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야. 동물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동물이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다 같은 말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의 전제 조건이었죠. 이익관심이 맞는가? 이익관심이 여기 이익관심을 갖는 전제 조건이 쾌고 감수 능력이기 때문에 이익관심을 가지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쾌고 감수 능력은 이익관심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쾌고 감수 능력 혹은 이익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동물을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거고, 인간의 이익관심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야. 동물의 이익관심에 따른 의무입니다. 그래서 X고요. 22번 치유.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과 인간의 이익관심이 권리는 서로 다르다고 봅니까? 맞니? 맞아요. 이익관심 및 권리가 서로 다르다. 권리까지 포함해서. 권리까지 다른 거다. 고양이한테 투표권 줄 필요 없잖아. 맞고요. 시연함자. 싱어는 도덕적 고려의 구체적 내용은 고려 대상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까? 구체적 내용 달라질 수 있지. 고양이는 뭘 줘야 돼? 추를 줘요. 제티에게는 할매가를 이렇게 메가커피를 줘야죠. 옳은 선지. 지우. 레거는 도덕적 주체가 아닌 동물은 수단으로만 대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까? 이거는 잠깐만. 수단으로만 대우한다. 14번. 이거 포함되는구나. 자, 도덕적 주체가 아닌 동물이 누가 포함될 수 있어? 도덕적 주체가 아닌 동물에. 도덕적 주체가 누구라고? 도덕적 주체가 누구였어? 인간이잖아, 인간. 인간이 아닌 동물 중에 누가 포함돼? 삶의 주체가 포함돼. 인간이 아니라도 한 살 이상의 포유일 수 있잖아. 그럼 걔는 뭘로 대우해야 돼? 목적으로,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고. 수단으로만 대우하면 안 되죠. 그래서 X입니다. X. 마지막 시연함. 싱어는 레건과 달리 종을 근거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아니죠. 둘 다 종착을주의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틀려. 다시 생명 중심주의로 생명 중심주의. 자, 슈바이처는 키워드가 뭐냐면, 자, 아까 벤담이랑 싱어는 키워드가 쾌고 압수 능력이다. 그다음에 아까 레거는 키워드가 뭐냐면 삶의 주체예요. 슈바이처는 뭐 키워드냐면 생명 외경이 키워드예요. 외는 두려워할 외자습니다. 경은 존경하다 할 때 경자예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얘기야. 그래서 1번에 생명 외경 사상이고, 생명을 두려워하고 존경해라. 그 자체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경이로운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요. 그리고 요 얘기가 나온다. 생명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 선이야. 뒤에는 생태 중심주의의 어떤 표현으로 하면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한 감정성 아름다움의 보장. 요 잠깐 화면 좀 다음 페이지인데 레오폴드가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한 안전성 아름다움이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한 안전성 아름다움이다. 키워드 구분해야 돼요. 생명 공동체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그냥 생명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 선, 파괴 억압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생명 외경 3원칙이 있어요. 동등성 원칙은 모든 생명을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슈바이처 일화 중에 조금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모기 그냥 잡지 말라 그랬고요. 아프리카 가서 봉사활동 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잖아. 노벨평화상 의료봉사활동 해가지고 거기 말라리아 모기 있거든요. 모기 죽이지 말라 그래서 잡아가지고 창문 밖으로 이제 살려서 내보내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얘는 생명이기 때문에 뭐도 도덕적 고려 대상이면 식물도 도덕적 고려 대상이야. 생명을 가지고 있죠, 식물도. 그래서 이제 거기 의료 봉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먹이라고 하죠. 해먹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에 이렇게 그물 침대 만들어서 누워 있는데 툭툭 치더니 내려오라고. 왜? 나무가 아프잖아. 그죠? 통각세포는 없지만 나무가 자라는데 아픔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아니잖아. 나무에 해먹을 달고 매달려 있는 거는 화계 억압하는 것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생명을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전 인류가 절대 다른 존재를 해칠 수가 없어야 돼. 육식을 금지해야 됩니다. 뭐 채식도 하면 안 되겠지. 굶어 죽어야지. 육식을 하거나 채식을 한다는 거는 생명을 해친다는 거잖아. 생명을 해칠 수 없으면 인간은 굶어 죽어야죠.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생존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동등성 원칙에 따라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할 수는 없어. 왜?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순되는 원칙이죠. 모순되는 원칙을 이어주는 게 사랑 원칙이에요. 동등성, 차등성 원칙을 보완하고 연결해주는 사상입니다. 생명 외교가 가지면서 희생된 생명의 책임감을 느끼고 불필요한 상황에서는 생명을 해치는 행동을 지양하는 데.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치라. 그게 아닐 때는 해치지 말고 해치더라도 책임감을 느끼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내신에서는 좀 종종 나오는데 덕성여고 재작년 선지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따로 빈칸 안 들어갔고 그거보다는 뭐가 잘하냐면 이게 많이 나오네요. 테일러라는 사람이요. 테일러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씁니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 목살중이라고 내가 부르는데 목살중. 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뭐랑 똑같은 말로 쓰이냐면 생명이라고 비싼 의미로 씁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면 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야. 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자라나고 뭐 의식 유무와 상관없이 고유한 방식으로 생존, 성장, 발전하고 있으니까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이런 거 생존, 성장, 발전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면서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자,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의식을 가지고 생존, 성장, 발전이라는 목적을 지향한다라고 나올 거야. 오답선지예요. 왜 의식을 가지고 생존, 성장, 발전하면 안 될까요? 왜 그게 오답선지일까? 식물은 의식이 없잖아, 그죠? 식물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적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그냥 자라고 뭐 수분 뭐 암술 수술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가 키워드다. 근데 레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목표, 희망, 욕구, 선호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 의식이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존재만, 인간만이 오직 존재하는 거죠. 동물은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도덕적 가치가 없다 그랬잖아. 여기도 식물은 의식이 없다. 근데 의식이 얘는 생명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다고 뭐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의식이 없다고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건 아니라고.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도덕적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자, 테일러는 모든 인류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본다. 그래서 틀렸어요. 식물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다음 목적론적 자연관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뭐랑 같냐면 고유의 선이 테일러 키워드로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알아. 고유의 선. 테일러 나올 때 맨날 나오는지 신문 중 하나.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별이죠. 테일러의 4가지 자연중주 공부. 4가지 있는데 악행금지, 보상, 성실, 불간섭이야.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뭐라고 외우냐면은 목적 없는 살인을 중단하면 외우세요. 목살중이잖아. 목살중. 목적 없는 살인을 혹은 살해를
살생을 목적 없는 살생을 중단하면 뭐 성불할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다. 아직 때가 이르다. 테일러 아직 때가 이르다. 뭐 하면 성불할 수 있어요? 악행을 보상해야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악행을 보상해야 성불할 수 있다. 목적 없는 살생을 중단하는 것으로는 아직 때가 이르다. 테일러 이렇게 해보세요. 외워야 된다.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악행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생명소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얘는 생명 중심주의였죠. 생명을 가지만 생명은 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야 하면 안 돼. 하지만 여기도 당연히 예외가 있습니다. 생존 혹은 정당방위 이런 거를 위해서는 해야 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측면이고. 하지만 뭐 해야 돼?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는 차등성 원칙, 여기는 동등성 원칙이기 때문에 해야 하면 안 되지만 생존을 위해 할 수 있었잖아. 대신에 책임감 느끼고 뭐 불필요한 살생은 지양해야 됐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보상하면 돼요. 여기 보상은 내가 의자를 쓰려고 혹은 책상을 쓰려고 나무를 뱄잖아. 동일한 만큼 나무를 심으라는 얘기야. 보상하라고. 보상 의무가 있다.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그 생명체에게 피해를 보상해야겠죠. 성실의 의무, 여기는 속이지 말라는 얘기야. 신의 성실의 의무라고 합니다. 정법하면 똑같은 용어로 나와. 내가 무언가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고. 여기는 속이는 행위가 뭐가 있냐면 낚시나 덫설치 뭐 이런 거 얘기해. 낚시는 사냥, 낚시, 덫설치 이런 거는 미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동물이 먹이 줄게 이렇게 유혹해놓고 사실은 이제 저녁감으로 쓰려고 이제 막는 거죠. 동물을 속이는, 물고기를 속이는 거잖아. 덫설치도 위에 그 생쥐 잡으려고 치즈 막 두잖아. 치즈를 먹으러 왔다가 속아가지고 딱 깨꼬닥 하는 거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만행위잖아. 기만행위를 하지 말라. 성실의 원칙. 그리고 참고로 성실의 원칙은 식물 모든 생명에게 의무가 있다면 틀려. 오상고 내신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모의고사도 한번 나왔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의무가 아닙니다. 성실의 의무는. 왜냐면은 식물은 속일 수 없잖아. 동물에게만 가진 의무야 이거는. 식물을 내가 기만할 수 있습니까? 식물은 의지가 없잖아. 식물은 속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의무이다 그러면 틀려. 성실의 의무 나옵니다. 불간섭의 의무.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곤충, 채집, 가축, 사육 간섭하지 않는 의무입니다. 개별 유기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이번에 별표나 치고 생태계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걸 뜻해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얘는 생명 중심주의죠. 생명 중심주의. 그러면 생명 공동체는 아까 생태계를 써.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존재할까? 불가능한 의무가 존재합니다. 얘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의무라고.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가 인간에게 있어요. 생명 중심주의자지만. 하지만 하여튼 1번, 2번 둘 다 예외가 존재해요. 간섭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 간섭해야 되냐면 내가 고라니를 로드킬 했어. 개별 유기체에 대한 로드킬 했으면 이제 얘를 가만히 놔둬야 되잖아. 불간섭이면. 근데 놔두면 죽겠죠. 그래서 로드킬 했을 때의 응급조치는 간섭이지만 가능해. 그래서 예외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성실의 의무 요거는 테일러 키워드 나옵니다. 보상 성실은 테일러만 해당되는 선지라서 맨날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죠. A, B, C 나올 때 여기 나와야겠죠. A나 B나 뭐 이런 걸로 여기 나와야 되는 거. 보상, 성실, 고유의 선, 목적론적 삶의 중심 여기 키워드라고 합니다. 자, 테일러는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까요? 맞니? 생명 중심주의인데 누구도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생명 공동체도 왜 불간섭의 의무가 있으니까 어려운 선지다 이거. 학평생균 24년 때 나왔네요. 그래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뿐만 아니라 생명 공동체도 의무의 대상이기 때문에 많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9번의 생명 공동체.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함께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원이고 지구의 자연 생태 체계들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된 복합적 네트워크다.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없다. 중요하다. 생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두 명이 쓰거든요. 레오폴드도 생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쓸 거고 테일러도 생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쓸 거야. 둘 다 생명 공동체를 지키라 그래요. 근데 테일러는 왜 지켜야 되냐면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죠. 고유한 가치가 없지만 개별 생명체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 공동체 보호 존중하다 그럽니다. 여기는 개체 우선이에요. 개체론이기 때문에 그 생명 중심주의까지를 개체론이라고 합니다. 개별 생명체가 중요하다고. 동물 중심주의도 개체론이죠. 개별 동물이 중요하다고. 인간 중심주의도 개체론이에요. 개별 인간이 중요하다고. 생태 중심주의는 생태계 전체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전체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개체론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는 가치가 없어. 하지만 지켜야지. 왜? 개별 생명체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 공동체가 중요하다 얘기하거든. 근데 나중에 나오는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 그 자체에 가치가 있습니다. 내재 가치가 있어요. 심지어 생명 공동체 그 자체가 더 중요해. 개별 생명체보다. 그래서 생명 공동체,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함께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이고 지구의 자연과 생태 체계들은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된 네트워크다. 하지만 내재적 가치는 없어. 하지만 지켜야 돼. 개별 생명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다. 생태 중심주의는 생태계 전체를 우선하는 전일론적 관점. 둘 다 여기는 생명 공동체에도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생태 중심주의. 밑에서 좀 봅시다.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자, 생태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봅니다. 생명 중심주의 선지. 저기 항상 뒤에 35페이지. 자, 1번. 지우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치는 예외적인 경우 또한 인정합니까? 예. 예스. 뭐 차등성 원칙이다. 뭐 생명, 뭐 정당방위. 멧돼지가 달라오면 멧돼지 죽여야죠. 어쩔 수 없죠. 봄이 테일러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동물과 식물을 죽여서는 안 됩니까? 아니죠. 보상하면 돼. 그지? 불간섭 의무가 있고 혹은 뭐 악행 금지 의무가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뭐 해쳐야죠. 그리고 그 자원시할 수 있다는 내건 빼고 다다. 자원시할 수 있다, 해칠 수 있다, 뭐 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죽일 수 있습니다. 시연아, 칸트 테일러 교집합이네요.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가 틀렸어? 뭐? 테일러. 칸트는 맞아. 칸트는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일까? 맞아요.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 생명을 가지고 있는 범위가 더 큰 거죠. 근데 인간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생명을 지니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일단은 테일러 때문에 틀렸어요. 테일러 때문에. X. 다음 지우. 칸트 테일러 교집합. 인간은 무생물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지니지 않습니까? 누가 틀렸어? 테일러. 아까 여기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무생물과 관련돼서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생태계 그 자체를 조작하려는. 그리고 칸트는 맞을까 틀릴까? 칸트 입장에서 인간은 무생물과 관련해서 의무를 지니지 않을까? 의무를 가져요. 어떤 의무를 가지지? 인간에 대한 무생물과 관련한 의무를 가지는 거지. 근데 무생물과 관련한 의무도 인간에 대한 의무였다. 근데 의무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무생물이 의무의 대상이다. 테일러는 맞을까? 여기 밑에 나오네. 이거는 이제 칸트 둘 다 틀렸고요. 관련해서는 의무를 가지는 거야. 둘 다 테일러든 칸트는 똑같이 나오는데. 봄이야. 자, 도덕적 지위가 없는 존재라도 인간의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테일러 입장에서 맞을까? 도덕적 지위가 없는 존재라도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테일러는 되지. 누구? 생명 공동체, 무생물 이런 애는 도덕적 지위가 없잖아. 내재적 가치가 없다 그랬지. 하지만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었죠. 불간섭의 의무. 칸트 입장에서는 맞아 틀려. 의무에 뭐가 틀렸니? 의무에 대상이 틀렸다. 뭐뭐에 대한 의무다. 의무의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틀렸습니다. 칸트 때문에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죠? 다시 돌아옵니다. 자, 마지막 생태 중심주의다. 생태 중심주의. 생태가 무슨 물이죠? 돌, 바람, 흙, 나무 이런 거야. 아예 돌, 바람, 흙, 불 뭐 이런 거야.
나무는 생명이고 이제 돌, 뭐 바람, 뭐 물 이런 거는 무생물이죠. 생태 중심주의 넘어가서 31페이지. 자, 마지막 레오폴드 키워드는 대지윤리입니다. 대지윤리. 테일러는 목살 중이었다. 목적론도 삶의 주체. 레건은 삶의 주체였다. 레오폴드는 대지윤리야. 레오가 그 라틴어 어근으로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레오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레오 뭐 이번에 교황 이름이 레오 3세 나온 거잖아. 얼마 전에 교황 되신 분. 거기 어근이 사자라는 뜻이야. 사자. 그러면 레오니까 사자니까 그 돼지를 잡아먹는 사자 혹은 돼지에서 뭐 뛰어다니는 사자 뭐 이런 거 생각하세요. 돼지윤리야. 돼지는 땅이잖아. 땅은 살아있어 죽어있어. 땅은 생명이 없잖아.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예요. 돼지 용어 막 돼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레오폴드 가면 된다. 돼지윤리. 자, 돼지윤리라고 해요. 돼지윤리. 그래서 1번 돼지윤리. 돼지윤리. 도덕 공동체의 범위,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범위를 동식물 플러스 어디까지? 무생물, 흙, 물뿐 아니라 모든 것의 집합이 돼지까지 합한다. 자연 전체. 생태계가 도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일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전일론적 관점. 자, 생명 중심주의까지는 무슨 론적 입장이라고? 개체론적 입장이라고 한다. 개체론. 그래서 개별 생명체, 뭐 개별 식물, 개별 동물, 개별 인간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여기는 개별 생명체도 내재적 가치가 있지. 하지만 전체의 내재적 가치가 더 중요한 개념이요.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란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있는 유기체적 전체다. 생명 공동체 자체가 생태계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얘가 그 고1 통합사회가 나왔거든요. 네, 사슴사냥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취미가 사슴사냥이야. 사슴사냥인 생태 중심주의자입니다. 실제로 사냥 많이 가고 했대요. 근데 얘 입장은 뭐냐면 개별 생명체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이 생태계의 순환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개별 생명체가 생태계 전체 환경을 흐트리잖아. 그러면 훼손시키잖아. 먹이사슬을 교란하잖아. 그러면 그 개별 종은 없어져도 돼. 전체 생태계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그 예전에 산림청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에 막 늑대 사슴이 뛰노는데 늑대가 와서 사슴을 잡아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슴이 좀 산에서 잘 뛰노는 그런 산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산림청 공무원 레이드 팀을 불려가지고 늑대 레이드를 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친구들 끌고 보이는 대로 늑대를 다 쏴 죽이니까 그러면 사슴이 늘어날 줄 알았거든. 사슴이 늘어났어요. 당분간. 사슴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금방 살림이 황폐화 돼가지고 사슴이 다 죽은 거죠. 오히려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니까 어떻더라? 생명체인 이 생태계가 먹이 사슬이 교란되더라. 그러면 누가 교란시킨 거지? 인간. 그럼 인간은 없어져도 돼. 이런 입장이에요. 개별 생명체는 없앨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의 균형이 개체로서의 생명 가치보다 우선합니다. 우선해요.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가 동일하지 않아. 이게 생명체도 내재적 가치가 있지. 하지만 뭐의 내재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태계 전체의 내재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전체 선을 위해 인간을 포함한 개별 구성원의 선을 희생하는 것을 용인합니다. 없어져도 돼. 그래서 뭐라고 비판받냐면 얘가 스스로 나는 환경 파시스트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환경 파시즘을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받습니다. 레건한테 비판받아요. 환경 파시즘 뜻이 뭐예요? 환경 파시즘. 그 파시즘, 나치즘, 그 일본 군국주의에서 같이 합쳐서 전체주의라고 부르거든. 2차 세계대전 벌인 국가들, 추축국들의 사회사상이었죠. 그러면 이제 가미가제 특공대가 왜 덴노헤이카 이게 천황폐하 만세라는 뜻입니다. 덴노헤이카 반자이 하면서 막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비행기체로 꼬라박잖아. 자살 특공대죠.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개별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일본 제국이라는 우리 전체가 더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전체주의야. 여기도 마찬가지. 파시즘도 전체주의죠. 그럼 사회 개별 생명체보다는 대지 전체의 이 생태계가 더 중요하니까 생태계를 위해 개별 생명체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근데 레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레건은 삶의 주체는 무조건 뭘로 되어야 되니까? 목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개별 생명체가 생태계 전체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잖아. 생태계 전체가 더 중요하니까 희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그 생태 중심주의 레오폴드 데지율리아 유사한 입장이 타노스다. 타노스. 요새 애들은 어벤져스 많이 안 보던데 타노스가 왜 핑거 스냅합니까? 우주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대로는 우주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우주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거야.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인구 절반을 줄이면 되죠. 그래서 핑거 스냅 해가지고 딱 세상 절반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 설정지 보면 뭐도 이 세상 절반 사라지는 거에 들어가냐면 타노스 자신도 포함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평등주의자죠. 나 자신도 포함해서 이제 세계 전체를 위해서 인구 절반을 줄인 거니까. 인구 절반은 그냥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야. 요거는 비판받는 거고 스스로는 생명 공동체 윤리라고 했습니다. 생명 공동체 윤리. 아까 거기는 생명을 파괴 억압하는 것이 악이었죠. 증진하는 것이 선이었고 슈바이처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나왔고 여기는 생태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를 나옵니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한 안전성, 아름다운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고요. 인간은 생태계를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중요하다.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그 나돌리의 버돌소 비잖아. 경제적 관점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사용해도 된다는 거야. 생명 공동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추구하기에 나무를 베서 책상을 만들어서 팔 수 있어. 내가 고기를 기른 다음에 도축해가지고 뭐 피자, 햄버거로 만들어서 팔 수 있어. 경제적 이윤 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동시에 윤리적, 시민적 관점으로도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 아까 기존까지 생명 중심주의는 자연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봤다고. 그걸 부정하진 않아. 당연히 인간이 먹고 살려면 자연을 개발하고 이익을 얻어야지. 하지만 그거 플러스 이것도 같이 하라. 윤리적, 심리적 관점으로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생명 공동체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식물을 자원시할 수 있어요. 자원시할 수 있습니다.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자원시할 수 없는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레건 빼고는 다 돼요. 자원시할 수 없는 건 레건뿐이다. 삶의 주체는 자원시할 수 없어. 나머지는 다 됩니다. 자, 인간의 문화 개발 행위를 전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생명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는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먹이, 사슬, 생태계 균형 이런 걸 강조하는 입장. 자, 근데 레건은 삶의 주체는 오직 목적으로만 목적으로만은 아니고 동시에 목적,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라는 거지.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자원시하면 안 돼. 자원시한다는 건 오직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동물 실험이라든가 육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자, 레오폴드는 자연을 경제적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아니죠. 경제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윤리적, 심리적 관점으로도 보라고. 그래서 X입니다. 마지막 네스, 심층 생태주의라고 합니다. 심층 생태주의. 심층 생태주의는 여기도 심층 생태주의. 뭐에 대한 반대말이냐면 표층 생태주의 비판하는 멘트예요. 표층 생태주의는 저기 앞에 나왔던 피스모어의 인간 중심주의, 옹골한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위주의 표층 생태주의, 환경 전체보다 오염, 자원, 고갈에만 집중하는 거. 인간의 생존 유지를 위한 자연환경 보호에만 집중하는 그런 인간 생태주의는 그냥 겉핥기식만 하는 그런 생태주의다. 그래서 표층 생태주의. 그거를 넘어서서 세계관과 생활 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적으로 변화하는 깊은 생태주의가 필요해. 그래서 내 생태주의는 심층 생태주의야. 이렇게. 그리고 걔네가 스스로 표층 생태주의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얘가 비판하는 멘트입니다. 옹관한 인간 중심주의 입장이 표층 생태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 환경 보호 운동, 옹관한 인간 중심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요나스도 반대하고 얘도 반대하는 거죠. 요나스도 생태주의 중에서 이제 미래 세대 인류까지 좀 고려해야 된다는 게 좀 확장된 생태 중심주의자예요. 요나스는. 다음 7번. 여기는 큰 자아 실현이라고 쓰고요. 큰 자아 실현. 위에 심층 생태주의 얘기하면서 생활 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적으로 변화하라고 했잖아. 이 생태 중심적으로 변화하는 게 큰 자아 실현이에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작은 자아가 나 스스로 자신이거든요. 인간만 내 작은 자아야. 근데 큰 자아로 생태 중심적으로 생활 양식 자체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 환경 전체가 내가 돼요. 내가 포함된 자연 환경 전체가 큰 자아야. 그죠? 그러면 이전에는 내 스스로만 작은 자아만 생각해서 자연 환경 파괴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똑같이 나 스스로를 위하는 이기적 행동이 뭐가 되는 거야? 환경 보호하는 활동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자연환경 자체가 나니까, 큰 자아니까. 이해가죠?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패러다임 방금 이전하고 바뀌었잖아. 똑같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다가 이전에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양식으로 됐는데 이제는 큰 자아가 나니까, 환경이 나니까 나를 지키고자 하는 행동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큰 자아 실현의 환경 보호는 이타적 행동이 아닌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신이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함을 자각할 때 달성되는 자아실. 8번 생명 중심적 평등이라고 해요. 생명 중심적. 뭘 주의하냐면 이게 생태 중심주의잖아. 근데 생명 중심적 평등이 네스 키워드다. 생명 중심주의자가 아니라고 생태 중심주의자인데 여기 생명 중심은 생명체끼리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얘기하는 거야. 상호 연결된 평등한 구성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예요. 주의하십시오 이것도. 생명 중심적 평등은 심층 생태주의 네스 생태 중심주의 키워드라고. 괜찮죠? 생명 중심 뭐라면 뭔가 생명 중심주의 느낌이잖아. 그거 아니란 얘기죠. 다음 생명 형태의 다양성 혹은 종 다양성 같은 말입니다. 종 다양성을 얘기하는 건데 생명 형태의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로 나올 거예요. 자, 생명 중심주의잖아. 생명 중심주의. 아까 레오폴드라거나 혹은 테일러라거나 걔네들이 종 자체에는 내재적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앵무새는 내재적 가치가 있지. 근데 개별 앵무새가 아니라 흰부리 긴 발톱 뭐 앵무새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흰부리 긴 발톱 앵무새라는 그 종 자체에는 테일러나 레오폴드 입장에서 테일러나 그 슈바이처 입장에서 내재적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생명 중심주의 입장. 내재적 가치가 없어요. 종 다양성을 얘기하는 건 종 자체가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생태 중심주의 뿐입니다. 주의하시고. 그래서 생명 다양성, 종 다양성 이런 걸 강조하고 생명 형태의 풍부한 다양성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가 있어요. 종 자체로. 생명 중심주의에서는 개체론이기 때문에 종 그 자체에는 내재적 가치가 없어.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생명 중심주의가 앵무새는 내재적 가치가 있지만 앵무새라는 종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생명 중심주의는 생태 중심주의만 내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종 다양성이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가 있다. 생태 중심주의에서만 쓰는 키워드다. 다음 인간들은 그 자신의 생기적 혹은 본질적, 이게 생이 나의 생자죠. 그 기운 기자입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기운, 그러니까 살아있기 위한 그런 본질적 필요가 아닌 이상의 그 생존이라는 얘기죠. 생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에는 생명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남은 흰부리 긴 발톱 앵무새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 남은 앵무새를 내가 해칠 수 없어. 종 다양성,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 다양성 그 자체를 감소시키는 행동이잖아. 그럼 안 되죠. 아사 직전의 멸종위기종은 먹는 게 아니라면 멸종위기종을 사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사 직전에 멸종위기종을 사냥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아니면 내가 해칠 수 없다. 그러면 내재적 가치가 있는 종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아래 입장 비교, 이거를 한번 봐주세요. 기본적인 내용인데 생각보다 중요한 입장이고. 자,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입장. 이게 인간 중심주의 키워드 나와. 이성, 도덕적 주체, 도덕 인식, 행위, 책임 능력은 모든 입장 공통으로 오직 인간만 가지는 거예요. 모든 입장 공통이다. 모든 입장 공통으로 이성적이다, 도덕적 주체이다, 도덕 인식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이 있다는 동물 중심주의든 생명 중심주의든 전부 다 인간만 해당되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모든 입장 공통으로 쾌고감 능력을 가진다 혹은 유정성을 가진다 혹은 의식이 있다, 이익관심을 가진다는 모든 게 동물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생명체이다, 의지를 가진다. 이거랑 달라. 의지랑 의식이랑 구분해야 돼요. 의지는 식물도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생존 의지다, 생존 의지. 의식은 없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선지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의식이랑 의지도 구분합니다. 의지는 식물도 가지고 있지만 의식은 없다. 자,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모든 존재 혹은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는 표현이 나와. 무생물도 여기 들어갑니다. 무생물도 구성원이긴 하잖아. 모든 존재이긴 하잖아.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 여기는 인간만 동물까지 식물까지 무생물까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죠. 그리고 세 개 합쳐가지고 뭐라고? 이거 세 개 합쳐서 개체론적 관점이라 그래. 근데 이분법적 관점은 인간 중심주의만 해당돼요.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이분법적 관점을 안 씁니다.
이분법이라는 거는 인간과 인간 아닌 것 전체다.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나누는 게 이분법적 관점인데 그래서 여기만 인간 중심주의 키워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생태 중심주의는 전인론적 관점이죠. 공통점. 자, 개별 생명체와 생명 공동체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요. 자, 개체로는 뭐가 더 중요해? 개별 생명체와 생명 공동체가 동등한 가치가 없대. 그러면은 인간 그 생명 중심주의까지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생명 공동체는 생태계잖아. 생태계랑 개별 생명체는 뭐가 더 중요해? 개체로까지는. 개체가 더 중요해. 그래서 생명 공동체와 개별 생명체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지 않아요. 그럼 개체가 더 우선하는 거지. 개별 생명체가 우선하는 거지. 근데 전체로는 뭐가 더 우월했다? 뭐가 더 우선했다? 생명 공동체가 더 우선했다. 생명 공동체가 더 우월한 거야. 둘 다 공통이죠. 한쪽이 더 우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레건을 제외하고 인간이 이 존재를 자원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내가 뭐 해칠 수 있고, 뭐 내가 뭐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렇게. 근데 레건은 안 되지. 어떤 경우만 삶의 주체인 경우만 안 돼요. 그거 빼고는 다 돼. 그러면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는 삶의 주체를 제외하고 그냥 무생물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원시할 수 있는 거죠. 레건까지 포함해서. 그거까지 기억하시고 뒤에 선지 봅니다. 5분 남았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봅시다. 자, 생태의 중심주의 36페이지 선지만 하다 끝나면 자, 봄이야.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의 이익과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은 항상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까요? 맞니? 아니야. 뭐가 더 중요하지? 아니, 생명 공동체가 더 그지.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개별 생명체의 이익보다는. 레오폴드는 그렇죠. 다음 찌우. 자, 레오폴드는 개별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생명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은 양립 가능하다고 볼까요? 양립은 되지. 우선하는 건 여기인데 둘이 충돌하지 않을 때는 둘 다 존중할 수 있잖아. 얘도 내재적 가치가 있는 걸로 보세요. 얘가 그 생명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생명권이 정당화된다. 그 개별 생명체도 레오폴드 입장에서. 시연아, 자, 레오폴드는 어떤 경우에도 개별 생명체의 생명권을 침해하거나 동식물을 자원시해서는 안 된다고 볼까요? 아니죠. 그 자원시는 가능했죠. 전체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 온전한 아름다움을 해치면 뭐 죽여도 됐잖아. 없애도 됐잖아. 다음 찌우. 자, 네스는 전통 윤리 그 중에서 해악 금지의 원칙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까? 아니지. 이거는 패스모어잖아. 해악 금지의 원칙 이런 거. 패스모어가 해악 금지 원칙 얘기했다.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얘기하는 거야. 네스는 전통 윤리가 아니라 전통 윤리를 넘어선 이거 표층 생태주의잖아요. 네스는 심층 생태주의 얘기했죠. 그리고 네스 참고로 그 스코틀랜드 보면 네스호 괴물이라고 있거든요. 철자는 다릅니다. 네스 그 우리나라 그 천지호 괴물 이런 거야. 그래서 네스호라는 호수에 그 네스호 괴물이 산대. 그거 생각해서 큰 네스호 괴물이 크겠죠. 그래서 큰 자아실현이다. 또 네스호 괴물이 깊은 호수 속에 살 거 아니야. 뭔 말인지 따라오니 지금? 네스호 괴물 생각하라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도시 전설이에요. 네스호라는 큰 호수 안에 괴물이 산다는데 네스호의 괴물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괴물이 클 거니까 큰 자아실현, 깊은 호수에 살 거니까 심층 생태주의라고 그렇게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악 금지 원칙, 전통 윤리 막 이런 거는 그 표층 생태주의 얘기하는 거야.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비판하는 입장이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 거죠. 이런 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 심층 생태주의가 필요해라는 거지. 네스는 인간의 본질적 필요를 만족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생명 형태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까? 그지. 아사 직전에 앵무새 마지막 남은 앵무새 잡아먹는 거 외에는 앵무새 잡아먹지 말랬잖아. 쏘고요. 그다음에 네스 교집합, 찌우 네스와 레오폴드 공동 교집합입니다. 생명 공동체, 공기, 흙, 물까지 모두 포괄하는 생이체계인 전체로서의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합니까? 이게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입장이잖아 이게. 뒤에가 조금 어려운데 같이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막 많이 하면 원세계 합친 거라서 그래. 자, 봄이야.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입장.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 레건 어때요?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레건. 누구? 아니, 레건 입장에서 누가 도덕적 지위를 가져?
삶은 주례본, 삶의 주체 내가 삶의 주체잖아. 이성이 없어도 되지. 목표, 희망, 욕구, 선호, 쾌고, 완수능력 이런 거 가지면 됐잖아. 삶의 주체. 그래서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쾌고, 완수능력 얘기하는 거지. 이성이 없더라도 쾌고, 완수능력을 지닌 존재가 도덕주의를 가질 수 있지. 나머지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잖아요. 맞는 선지고. 테일러,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가 도덕주의를 가질 수 있겠죠. 여기는 생명 중심주의잖아. 레오폴드,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레오폴드 입장에서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셋 다 공통점입니다. O 맞고 어디 거예요? 밑에 찌우,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공통점이다.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배려돼야 할까요? 맞니? 레건 맞니? 누가 틀렸어 이거? 레건? 아니 뭐야? 그 레건 입장에서 생명이 있더라도 뭐는 배려할 필요가 없어. 생명은 어디까지가 생명이죠? 식물까지 생명이잖아. 예. 근데 레건 입장에서 식물을 배려해야 되니? 필요가 없잖아.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레건 때문에 틀렸어. 나머지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배려되겠죠. X입니다. 시연아, 자,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자, 레오폴드부터 봅시다.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이라는 거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이라는 얘기야. 도구적 가치가 아닌 가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재적 가치를 지닌 인간 아닌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까? X. 셋다 레건이 삶의 주체 빼고는 전부 다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X. 사실과까지 갖고 온다. 사실과는 어렵거든요. 여기까지 보고 마친다. 자, 레오폴드 싱어 레건 공통점. 동물의 본래적 가치는 생명권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맞을까? 맞을까요? 레오폴드부터 보자. 레오폴드. 본래적 가치. 레오폴드 본래적 가치의 근거가 뭐야? 레오폴드는 본래적 가치는 생명 공동체에 기여하는 거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한 아름다움, 선 이런 거에 이바지하는 게 온전한 아름다움, 완전함에 이바지하는 게 선이라고. 근데 그런 내재적 그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고 해서 걔가 반드시 생명권이 보장됐습니까? 그건 아니야.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생명체일지라도 레오폴드 입장에서 개별 생명체가 생명 공동체를 위반하는 경우는 생명권을 박탈해도 돼요. 그치? 생명 공동체 전체가 중요한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싱어 입장에서는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야? 어떤 게 내재적 가치 기준입니까? 쾌고 함수 능력이다. 쾌고 함수 능력. 쾌고 함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생명권을 정당화해야 되니? 절대로 생명권을 박탈해서는 안 됩니까? 쾌고 함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잖아. 전체 쾌락이 더 높아지기만 하면 생명을 박탈해도 됐었죠.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쾌고 함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생명권을 정당할 수는 없어. 전체 쾌락이 더 올라가야 돼요. 레건 입장에서 본래적 가치는 뭐야? 어떤 게 본래적 가치야? 레건 입장에서 삶의 주체. 삶의 주체는 무조건 생명권을 보장해줘야 돼. 그렇지, 이거는 맞아. 그래서 이 레건 빼고는 다 틀렸기 때문에 X입니다. 내용이 쉽지 않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복습합니다. 이렇게 뒤에 문제 6문제 있는데 꼭 풀어보세요.